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6월 6일 목요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국교이자 성당인 에스터민스터 대성당에 가면 지하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띕니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었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우리 원로들께서도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뭘 하겠느냐고 하신다면 다음 분들의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의 꿈을 이룬 원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로들을 보시면 내 나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이탈리아 조각가 화가이며 건축가인 미켈란젤로는 90세 때 시스티나 성당 벽화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자이며 성인인 소크라테스는 원숙한 철학의 완성을 70세 이후에 달성하였습니다. 민문드 발레라는 91세 아일랜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곤라드 아데나워는 87세 때 독일의 명재상이 되었고,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이고 총리도 역임한 바케레프스키는 79세 때 피아노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 그리고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하였습니다. 문호 게테는 대작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해서 82세에 마쳤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본 동영상을 보고 계신 원로들께서도 지금도 크신 꿈을 이뤄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북 통일을 이루는데 그 이상과 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한 메가더 장군은 5,000분의 1의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73년 전이었으니 지금 평균 나이로 환산하면 80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사람은 횟수와 더불어 피부의 주름이 가겠지만 세상 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은 가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원로들께서 세상 일 더 나아가 남북 통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결코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남북 통일에 대한 이런 귀한 이상과 꿈을 가지시고 그 역할에 동참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귀한 때입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노인, 즉 원로들의 인구가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다음을 참고하고 계신다면 결코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남북 통일에 대한 이런 귀한 이상과 꿈을 가지시고 그 역할에 동참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귀한 때입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74세 때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대, 2대, 3대를 역임하였지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큐 영화입니다만은, 만약 그분이 우리나라 토지개혁, 즉 시장경제주의를
우선시하는 경제제도를 당시에 도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경제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국인 필리핀의 국민소득 3분의 1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필리핀은 지금도 일부 특권층의 반발로 토지개혁을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얼마나 둔화되었는지 필리핀의 그 국민소득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은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중 또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국가 대 국가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한미 방위 조약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보의 힘을 빌려 국가 성장에 미국의 큰 도움을 받아 오늘날의 이러한 귀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이 우리나라 대통령 앞을 지나가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미군이 우리보다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나 또는 서독 같은 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튼튼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과 미군은 대한민국과 자유수호를 위해 충성하지만 북한은 오직 김일성 일가와 김정은을 위한 충성뿐입니다. 남북통일과 원로들의 역할에 있어서 남북 분단된 대한민국은 지금이야말로 분단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 원로들께서 발휘할 때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그 결과를 딛고 일어서는 데 앞장서 오시고 헌신해 오신 우리 원로들이 아니십니까? 전쟁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통일은 우산 체제가 열악한 체제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산 체제는 국민들이 더욱 부유하게 더욱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정치 경제 체제라는 의미와 더불어 군사력이 더욱 막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서독과 동독이 합쳐져서 통일 독일, 즉 서도로 통일된 독일의 깃발은 서독 깃발로, 수도는 통일 이전 서독 헌법에 의해 베를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인 북베트남 깃발로 바뀌어졌으며 사이곤시는 호지명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통일된 한국의 깃발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반도기 이 깃발이 통일 한국의 국기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적과 통일을 꿈꾸고 있는 북한은 서울시를 김일성시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태극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하늘을 상징하는 내용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도시입니까? 600여 년 고도 아름다운 우리 서울시가 김아무개 시로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남북 통일을 위해 우리 원로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누가 건설했습니까? 하늘이 이 나라를 보아사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우리 원로들께서 앞장서시어 경제대국, 민주화 그리고 세계 문화민족으로 성장 발전하신 공로자들이십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이루는 역량을 발휘하실 분들도 우리 원로들께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원로 천만명 시대에 우리가 마냥 대접만 받겠다고 뒷짐짓고 있으면 남북 통일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 원로들이 앞장서셔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서서히 국제적으로 가상화폐를 훔치는 등 경제적 범행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결과 단합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함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국제적 기반 조성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이 홀로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조직, 저희 신통이란 국민연합의 통일준비위원 일원이 되셔 함께 힘을 합쳐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일 등 그리고 또한
미국이 결정적 우방이며 일본을 맹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6.25 한국전쟁 때 한국의 미국과 연합기 비행기가 이착륙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비행장이 다 파괴되었을 때 일본에서 비행기가 떠서 폭격기와 군수송기가 한국을 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념과 사상운동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 기반 조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통일 한국론 등으로 확고한 사상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보다 우위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합니다. 정치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내부 총질하거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서로 남 탓하다가는 요즘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경제, 학술, 언론과 문화 등 마찬가지 위에 있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확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이것이 조만간에 닥쳐올 남북 통일, 특히 남북 총선거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일 공동체를 확고히 다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미국이 50%만 북침 공시 한국 방어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미 외교 전문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즉 CCGA 조사에 따르면 2021년만 해도 공화당 지지층에서 미군의 한국 방어 지지 비율은 68%로 민주당 지지층 61%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54%로 급락했고 올해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 총선거를 통한 남북 통일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단일민족 공동체란 고려 민주연합 창립 등을 주장하고 북한이 남북 자유총선으로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나 남북한이 결정한 선거 감시인단에 의한 선거가 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념정당과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민조직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반면에 남한은 이익정당이 난립하고 개인주의가 만연된 사회이고 북한은 이념정당 2,500만 명의 대표자로서 김정은의 단독 출마가 확실시되지만 남한에서는 우죽순격으로 여러 명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인구 비례제나 지역 비례제로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을 위해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 갈등, 또한 노사 갈등 등을 극복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신통일 한국을 위해 원로 지도자들께서 앞장서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원로 지도자님들과 함께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남북 통일을 위한 우리 원로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통일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사회 안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대가 함께 꼭 생활을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들이 서로 어울려 인격적인 가족 공동체 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조부모, 부모를 존경하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신무대한 이 희요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 분열과 중상무략 곤무술수를 일삼는 무리배 같은 그런 자들을 과감히 척결하시고 하늘이 부여해 주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한 오늘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